모방 없이 어떻게 초월을 말하겠느냐. 며칠 전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최대 2100km 주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를 내놓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원조이자 고연비의 대명사인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의 주행거리가 1000km인 만큼 무려 2100km 주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 출시 소식에 세계는 놀란 반응을 보이는 중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최대 단점이었는데 비아디는 가격마저도 획기적으로 낮춰 한화 약 1895만원에 불과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자체를 늘려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박리담의 전략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비아디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가성비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고, 비아디의 전기차 역시 테슬라보다 가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하면서도 주행거리는 비슷한 수준이어서 빠른 속도로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아디 창업자인 왕찬프 회장은 완충된 배터리와 가득 찬 가솔린 탱크를 함께 사용하면 2100km의 주행거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며 중국이 세계 시장을 지배해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입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4분기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총 52만 대 가량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세계 1위를 고수하던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지만, 중국 인구가 14억에 달하고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만큼 내수 판매량이 많아 가능한 수치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듯 비아디의 판매량은 세계 1위지만 그중 해외 수출 비율은 고작 10% 정도에 불과하고,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했으면 주가 폭등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주가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또 비아디는 박리담회로 싸게 팔다 보니 수익률도 테슬라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비아디가 차량 6대를 팔아봤자 테슬라 차량 한 대 파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아디 차량의 품질 부분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비아디 자동차의 높은 결함률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일본의 표면이 찌그러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비아디 차량이 도착하는가 하면 유럽에서는 곰팡이가 피어있는 차량이 발견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비아디의 품질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올해 1월에는 영국 런던의 비아디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영국 당국이 약 2000대의 비아디 버스를 리콜하는 사태가 일어 논란이 되었고, 지난달에는 비아디의 본토인 중국에서 전기차 화재로 쇼룸이 완전히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중국에서는 비아디를 운전하던 한 남성이 누전으로 인해 감전되는 것을 느끼고 다급히 차에서 내렸지만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그 가족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쳤음에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시작부터 대놓고 다른 제품을 카피하는, 즉 짝퉁을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모방 없이 어떻게 초월을 말하겠느냐. 충격적이게도 이 말은 카피 제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비아디 왕찬프 회장이 내뱉은 말인데요. 왕찬프 회장은 1995년 처음 비아디를 창업할 당시 사촌형에게 한화 약 4억 5천만 원을 빌려와 중국 선전의 작은 창고에 비아디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일본산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사다가 분해해 똑같이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가격은 일본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싼 맛에 제품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던 중 일본이 환경 문제로 카드뮴 규제를 시작하자 비아디의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만드는 족족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파나소닉과 소니 등 대기업과도 계약이 이뤄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카피 제품으로 자본금을 모은 비아디는 쓰러져가던 시안칭찬 자동차를 인수해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같은 해 중국 정부가 자동차 공장 신설 투자액 제한을 높여 후발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비아디는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03년 비아디 기업의 상하이와 선진연구소에 일본 도요타의 코롤라 차량 몇 대가 가려진 채로 몰래 조용히 입고되었는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2년 후 비아디가 최초로 자체 개발한 자동차 F3이 세상에 공개되는데 성능과 외관이 일본의 코롤라와 닮아 있어 일본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가격은 7만 위안으로 일본 코롤라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본인들을 비롯해 이를 알아챈 사람들이 코롤라와 F3의 차이점은 로고와 가격뿐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지만, 왕찬프 비아디 회장은 모방 없이 어떻게 초월을 말하겠느냐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아디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2011년 배터리 사업자로 선정되며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등에 업으면서 부터입니다. 중국 정부는 선전 시내에 있는 2만 대의 택시를 전부 비아디 전기차로 바꾸는 등 지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비아디는 중국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 하에 10억 명이 넘는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전기차 핵심 기술인 배터리와 모터, ECU를 모두 직접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관 디자인뿐 아니라 부품까지 따라하는 짝퉁 중국이 이제는 내수 시장으로 인한 판매량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세계 1위라며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국은 당당하다는 듯 뻔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황당한 짝퉁 논란은 먼 옛날인 아편전쟁 이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각지에 잠입해 차나무 묘목을 영국으로 빼돌렸던 현대판 산업 스파이, 식물학자 로버트 포처는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한 푸른색 녹차가 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중국인들이 각종 잎을 정체불명의 염료로 물들여 짝퉁 녹차를 만들고 영국에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식물학자 포천의 믿기 힘든 발견 이후에 영국인들은 더 이상 녹차를 찾지 않게 되었고, 홍차가 영국의 대표 기호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카피와 짝퉁은 중국인의 피 속에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방한다는 뜻에서 출발한 모범이란 단어가 본받을 대상이라는 지향할 가치로 확장된 것처럼 중국인들은 전대의 제도와 물품을 베끼는 것을 높게 치고 당당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 만큼 현대에 와서도 짝퉁과 카피는 중국 문화와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해외 제품을 거리낌 없이 복제해왔고, 우리나라도 중국의 짝퉁 카피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과거 GM 대우자동차의 마티즈 차량이 대표적인데요. 중국 체리자동차에서는 마티즈의 설계도면을 참고해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했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QQ를 출시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체리자동차에서는 마티즈와 똑같은 QQ를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GM 대우자동차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 위반 소송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결국은 분쟁을 해결하는 협안에 합의하면서 이렇다 할 큰 대가 없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기업들은 카피를 합법처럼 여기고 훨씬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이 카피를 하고 짝퉁을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이 되어버렸고, 중국의 짝퉁 제품을 가성비라며 속는 셈치고 샀다가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중에는 독일의 자동차 전문 기자인 볼프강 블라우브 기자도 있었습니다. 블라우브 기자는 쌍용의 로고를 따라한 걸로 유명한 중국 샹완 자동차의 샹완 CEO를 구입했습니다. CEO는 전면부는 혼다를, 후면부는 BMW를 닮은 모습으로 출시 직후부터 구설수에 올랐던 차량입니다. 구입한 차량은 현재까지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상태였지만 그 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차량 외부 패널부터 시작해 엔진 부위, 심지어 브레이크와 도어 핸들에 모두 녹이 발생했고, 아우토빌트와 함께 진행한 테스트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타고 다닐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카피한 디자인으로 그럴싸한 모습만 갖춘 차량에 볼프강 블라우브 기자는 분노했고, 결국 도끼와 망치를 이용해 차를 부수며 중국 차의 상태가 어떤지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차량 안에 폭탄을 설치한 뒤 끝내 차를 폭파시키기까지 했고, 차를 폭파한 이유에 대해 완전히 무책임한 차이며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중국 자동차의 카피 문제와 품질 문제에 대한 비판이 세계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10억 명이 넘는 내수 시장으로 마치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빈 강정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확보한 기술력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카피와 짝퉁에 대한 중국인들의 깊은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코리안즈였습니다.